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신중현, 송골매, 최성수, 아마 중장년층에겐 잊을 수 없는 추억의 가수들인데요. 이들을 배출한 곳이 바로 부평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부평하면 공단부터 떠올리지만 60, 70년대 부평은 외국 음악을 한국에 보급하는 창구였습니다. 부평 미군기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평구가 부평을 음악 중심의 문화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악도시 부평 청사진 들어봅니다. 함께 얘기할 두 분, 최정한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총괄기획과 박재은 부평구 문화재단 문화도시 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부평하면 공단을 떠올리거나 한국 GM 같은 이런 공장 단지를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음악을 기반으로 한 문화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음악도시 부평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마 부평에 사는 분들조차도 잘 모르시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45년도 이제 일본이 물러나고 난 뒤에 원래 부평에 일본 조병창이 있었는데 그 조병창 자리에 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군이 이 일종의 군수기지 형태로 이렇게 활동하는 이 지역 일대를 에스컴시티라고 불렀는데요. 네. 그래서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거쳐가는 일종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의 어떤 대중문화나 대중음악이 이곳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소개되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부평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당시 한 70년대 초반까지 한국 대중음악을 국내에 유입하는 하나의 어떤 게이트 역할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것과 관련된 많은 어떤 관련한 공간들 혹은 업종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평에서는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되살려내서 부평의 어떤 미래 가치를 바로 이런 대중음악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이제 일종의 마중물 사업으로서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이 음악융합 도시라는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음악도시 부평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초반에는 왜 부평이 음악도시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역사적인 근거나 그리고 많은 분들의 구술체력 다양한 역사를 발굴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다양한 콘텐츠로 공연이나 전시나 토크 콘서트 이런 프로그램들로 이제 알리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그래 부평이 이런 역사들이 있었지 그리고 이렇게 활동했던 뮤지션들이 있었지라는 음악적인 자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고요. 지금은 좀 더 그 부분을 확산해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0, 70년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당시에 대중음악의 창구로서 부평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저도 80년대 이후에 부평을 살기 시작해서 그 당시를 겪어보지 않아서 이제 간접적으로만 자료나 구술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는 아마 한 30개 정도의 클럽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악기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LP 원판을 파는 곳, 그리고 이제 삼릉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소위 배우지로서 음악 활동하는 그런 뮤지션들이나 아니면 네. 그것 관련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죠. 기획사들이 그 지역에 밀집해서 이제 살고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대가 요즘 저 홍대처럼 굉장히 이제 클럽이나 바나 관련한 어떤 활동들로 굉장히 성업이었다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기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과거에는 그랬고 그럼 지금은 네. 어떻습니까? 계승돼 오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부평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보면 이제 혼종입니다. 한 가지로 이렇게 딱 고정되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네. 8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공단으로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 소위 노동력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민중가요 같은 것들이 또 같이 또 결합이 되고 네. 또 풍물도 새롭게 풍물대 축제 같은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어떤 다양한 문화가 외부에서 이제 같이 섞여 들어가는 그런 문화 혼종성이 있고 또 그런 만큼 개방적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하나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
특히 뭐 6, 70년대 어떤 그런 대중음악으로 이렇게 단일화되지 않고 어떤 부평이 어떤 새로운 문화적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특화 사업으로서 이제 음악 융합 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관련한 공간도 지금 하나씩 생기고 있고요. 가령 재즈 클럽이나 네. 아니면은 뭐 EDM 네. 틀어주는 어떤 음악 바라든지 아니면 이제 버스킹 같은 것들이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음악에 대한 어떤 그 이 참여 뭐 다양한 어떤 그 생활 네.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는 부평이 굉장히 풍부하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부평 다니면서 요즘에 뭐 재즈바나 EDM바 생긴 거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대중음악 관련 자료를 모으는 에스컴시티 프로젝트를 부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스컴 용어가 생소한데 이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에스컴은 그 미군 제24 지원사령부 그 에스컴 서비스 커맨드 24라는 명칭을 이제 요약을 해서 제가 미군 기지가 있었던 주변에 이제 라이브 클럽들이 많이 있었고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클럽들이 많이 있었던 장소에 그 대중음악 역사를 다시금 이제 발굴을 하고 재현하고 이제 현재화하자라는 이제 취지로 그때 그 지역에 살았던 분들에 대한 구술체록이나 음악 활동을 하셨던 뮤지션들에 대한 기록이나 사진, 영상 자료들 같은 것들을 모으고 발굴하는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발굴을 해서 저희가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콘텐츠로 뭐 토크 콘서트, 전시, 그리고 동네 투어하는 프로그램들로 좀 콘텐츠화해서 직접 경험을 하고 그때 역사들을 다시금 기록하는 사업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현재 그 부평 3동에 그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부평 3동의 역사를 담는 전시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소리로 기억하는 부평 신촌이라는 제목으로 네. 예,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가 네 분이 사운드 아트, 건축, 미디어 아트 작가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제 그거를 기록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작품화로 해서 이제 예술적으로 좀 더 풀어내는 작업들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까지 전시를 보실 수 있고요. 부평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0년대 미군 기지를 통해서 해외 음악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평의 이런 분위기가 실제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아마 처음에는 주로 이제 해외 음악들을 커버하는 네. 그런 뭐 스윙 재즈나 아니면 뭐 블루스나 이런 음악들은 이제 커버하는 쪽으로 흘러가다가 5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음악을 하는 일종의 대중 가수들이 이제 바로 이 미군 기지의 활동을 통해서 생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50년대 한 70년대까지는 부평과 용산의 관계 속에서 뭐 한명숙 씨라든지 그 다음에 최희준 씨, 뭐 현미, 김홍탁, 네. 뭐 히식스 같은 그런 뮤지션들이 많이 배출됐고요. 그 이후에도 70년대 이후에도 이제 이 흐름이 단순히 이제 그 미군 기지를 벗어나서도 우리나라 대중음악 씬이 형성이 되면서 구창모 씨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최성수, 유심초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쭉 배출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까지도 명맥이 아주 끊어진 건 아니고 그 인디 밴드들이 인천 부평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물론 다수는 지금 이제 홍대 클럽, 라이브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너무 가까워서. 네. 근데 최근에는 부평에서 다시 이런 활동들이 시작이 되면서 좀 이렇게 활동들이 좀 활성화되고 그게 부평의 어떤 공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평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그 속에 여전히 어떤 대중음악과 관련된 문화적 DNA가 네. 계속 네. 중심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부평의 문화적 DNA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부평구가 음악을 기반으로 한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조금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설명을 사전에 약간 드리면은 부평이 그동안에 음악 융합 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알려진 소위 말하는 문체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역 문화의 현실이 워낙 이제 황폐화되다 보니 지역 문화의 어떤 마중물 사업으로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 사업으로서 이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거가 올해 4년 차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이과 관련해서 이제 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 되면서 문화도시로 지정받으면 5년간 또 다시 200억 범위 안에서 이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화도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사업이 상호 연관이 되면서도 어떤 연속 사업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네.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기존의 음악도시가 해왔던 어떤 그런 사업의 성과들을 어떻게 문화도시로 연결시켜 나가면서 이제 확장시키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의 어떤 그 주요한 골자는 우선 첫 번째는 음악으로 공명한다는 것. 그동안 이제 음악도시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 도시의 어떤 하나의 어떤 울림을 만들고 그것이 시민의 일상과 결합되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면은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음악으로 공명한다는 어떤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뭐 음악 동네 사업이나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의 어떤 삶과 함께 가지 않으면은 이게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시민과 공조한다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문화도시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문화모더니 같은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사업들을 기획해 나가는 이런 구조들을 짜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와 공진한다. 이거는 이제 문화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는 문화가 이제 도시의 어떤 미래 가치를 만들고 끌어나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에너지나 창조성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주요한 어떤 기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시 문화로 도시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나갈 건지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이곳에 살고 싶다 또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로 도시를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공진화 그래서 공명 공조 공진화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네. 문화도시 그 연구 용역 결과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문화부에 현재 그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한 상태에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 결과는 올 11월 달경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곧 나오겠네요. 예. 그럼 이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 계획들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핵심 가치 공명, 공조, 공진화라는 세 개의 파트가 있는데요. 각각 10개의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공명하다 부분에는 사람이랑 공간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진행되었던 음악도시라는 부평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음악 중심 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뮤지션들을 지원하거나 창작 공간을 제공을 해서 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을 해주는 것들, 그런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음악 사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시민과 공조하다 부분에는 이제 부평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라운드 테이블이나 그런 데서 제시되어 있던 아이디어들, 사업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희망들을 이제 모아서 실현하는 이제 문화 도시력을 만들어가는 협력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협력과 지원, 교육 사업으로 해서 이제 문화 매개자를 양성하는 사업들이나 일반인들도 이제 기획자로 활동을 해보거나 예술인으로도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시민 지원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와 공진화하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특화 지역은 일부의 장소 그리고 일부의 특정 사업들만 진행을 했지만 부평 전역을 엮을 수 있도록 공간을 엮을 수 있게 기관들을 매칭을 한다거나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들도 엮어내고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영역들과의 연결과 경영 그리고 산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도시가 이제 발전될 수 있는 과정들을 준비하는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지역을 얘기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 부평만의 독특한 이미지가 형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부평은 그동안 이제 대표적으로는 풍물축제가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이제
그 컨텐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평은 이제 풍물축제가 되기 전에 이제 동마다 풍물단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제 자체적으로 동에서 움직여지는 것들 활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문화 지금 부평 생활문화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간을 대관을 하셔서 동아리 활동이나 자체적인 음악 예술 활동 그런 생활문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많이 기반이 돼서 저희가 문화도시로 나아갈 때 좀 더 인적인 그 자원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서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생태계 자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화 생태계 문제는 지금 지역 문화와 관련해서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미사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로, 뭐 연극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홍대에서는 클럽 이런 식으로 이제 뚜렷한 어떤 지역 문화와 관련된 이미지, 또 그것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씬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은 어떤 그 굉장히 초연결 사회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제작되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 문화가 거의 그 생태계가 무너져 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화 다양성에 대한 지역에 기반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네. 부평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게 말라가는 황폐화되고 있는 문화 생태계를 다시 복원해보자 이런 정책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시민의 삶의 어떤 그 이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삶의 어떤 그 현장에서 기반을 둔 어떤 그런 문화를 생성시켜 나가는 어떤, 그래서 그게 그거 자체가 하나의 풍경이 되는 네. 일종의 시인이 되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음악이, 대중음악이 부평에서는 이제 매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민들의 일상과 음악이 만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음악 동네 사업이나 뮤직위크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는데 굉장히 참여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그 이 소위 말하는 어떤 지역 문화를 고양시키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홍대 같은 그런 지역 기반의 씬이 있는 곳과 연합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뮤직 게더링이라는 행사를 했지만은 올해도 이제 뮤직 게더링이라는 그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이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과 부영공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글쎄요, 아직 문체부에서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도 이제 신청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부평이 이렇게 확정됐다 아니면 어떤 장소가 선정됐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부평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중음악의 어떤 그 창구이기도 했고 그런 어떤 장소적인 역사 장소적인 어떤 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 네. 대중음악 자료원이 부평에 들어오는 게 상당히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캠프마켓 반환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캠프마켓이 비록 우리 역사에서 아픈 상처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아픔을 딛고 생성되어 나왔던 어떤 일종의 대중음악의 역사 이런 어떤 그 장소성을 연결시켜 나간다면은 그걸 현재화하는 에스컴시티 뭐 그런 아카이브 작업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된다면은 저는 당연히 부평으로 이런 이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